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사관리하고 경영조직론 강의하고 있는 이혜선 노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네, 반갑습니다. 네, 늘 설명회를 하는 게 이제 2회 강의가 시작된다라는 첫 신호라 가지고 늘 저희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의 때는 오히려 다들 긴장 안 하시는데 설명회가 그렇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문희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뭐 첨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인사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형태별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통 수험생을 네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전업생이다라고 해가지고 직장이나 학교 생활 안 하시고 오로지 이 고시 공부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다시 이제 또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동차생이다라고 해가지고 1년 안에 1차, 2차 동시에 다 합격하는 거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2차 시험만을 이제 보시는 유예생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에 좀 이제 직장인 분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인사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들 시도하고 계시고, 뭐 그냥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제 대학생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일찍 시작하세요. 학교 다니시면서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일 어린 나이 본 게 제가 20살 봤어요. 입학하자마자 노무사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도 좀 있는 편이라 보통 그 수험생은 이렇게 네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당연히 전업생분들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하는 커리큘럼이 이제 좀 짜여져 있고, 이제 직장이나 재학생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조금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업생들은 이 시험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렇죠? 특히 동차생분들은 이제 1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또 공부량도 많고 더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정도 해야 붙어요.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이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 직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시험 과목이 적어요. 그죠? 그래서 다들 진입을 많이 하십니다. 쉽게 생각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들어와서 후회를 많이 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빡세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노무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 엄청 커요. 응시생들이 너무 많고, 게다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5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2차 시험은 합격률이 뭐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10대가 넘어가요. 10대 1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이 이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각오를 하실 때부터 좀 많이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동차생분들은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서 많이 힘드신데, 보통 저 커리큘럼 많이 따라서 가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동차생들은 1차보다는 2차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1차는 합격률이 50%가 넘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합격하고도 남는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동차생분들은 보통 GS 연기부터 들어와서 2차 과목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2차 과목하고 1차 과목이 중복되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1차 준비를 반 이상 끝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GS 연기로 기본이로 들으시면서 이제 2차 위주로 정리를 좀 하시는 편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 기간이 저기 숫자로 표시가 좀 돼 있는데 12월에 끝나요. 9월부터 12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월부터 3월이 되면 GS 1기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2차 과목 위주로 가시면서 기본 이론 한 번 더 닦으시는 건데 조금 스타일은 다릅니다. 연기는 아예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해드려요. 근데 1기는 어느 정도 돌리고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연결 위주로 많이 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는. 근데 이거 안 듣고 일로 오시면 자꾸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럼 벌써 이거 다 듣고 와서 기초 다 끝낸 사람들에 비해서 한 스텝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기초부터 탄탄히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요. 문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해서 쓰는 거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이때는 이제 1차 과목 좀 손을 대셔도 되는데, 양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1차 과목에서. 민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노동법은 어차피 이때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1차에서는 이 정도 병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민법을. 이렇게 병행을 하다가 이제 4월, 5월 요쯤이 되면 GS 2기가 시작이 되고,
GS 2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차는 문제풀이 강의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돼요. 이때 이제 기본이론 강의는 하고 1차. 그다음 문풀 강의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힘들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는. 나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이때. 엄청 힘들어요. 4월, 5월 되면은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노무사 시험 공부했는데, 전 재학 중에 합격했거든요. 재학 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잠을 거의 뭐 잘 수가 없고, 그 스탑워치로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다 쟀을 때 하루에 12시간씩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뭐 목뼈 일자 되는 건 당연하고요. 디스크 당연히 오고요. 그는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막 체력도 딸리고 이럴 때가 돼서 안 된다 싶으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갈 건데, 이거를 갔을 때의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꾸역꾸역 많이 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때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한 6, 7, 8, 7, 8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요때쯤 되면 이제 GS 3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기로 가든가 아니면 동차반으로 가는 건데, 동차반은 시간이 짧아요. 이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온 양을 어떻게 몇 달 만에 끝내겠어요. 그래서 다 못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동차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찍어서 해줘야 되는 거고, 거의 뭐 A급 위주로만 하는데, A급, B급, C급 수험가에서 의미 하나도 없어요. 나오면 A급이지. C급에서 나오면 그게 A급이었던 거고.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1차만 준비하다가, 2차 맛보기라도 한번 볼래. 시험장 가서 백지는 안 내볼래. 한 문제 정도 써볼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2차를 합격하는 거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커리로 가시는 게 동차의 커리예요. 동차 힘들어요.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무지. 이걸 어떻게 같이 해요, 그죠? 힘들고, 그럼 유예생은 쉽냐? 그럼 이제 많이 다짐을 하세요. 그러면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유예를 해서 나는 2년을 잡아서 해야겠어. 그럼 덜 힘들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하는 게, 어차피 둘의 힘듦의 강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내시라 그래요. 신림동에 오래 있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놓치는 기회들이 너무 많고, 어차피 수험 강도가 똑같다면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빨리 털고 나가야 돼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1년 동안은 그냥 오로지 여기에서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나가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이렇게 오로지 여기에서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하셔야지 이제 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이 합격수기로 동차생들의 합격수기를 많이 볼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서. 되게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애들만 쓴 거예요, 합격수기를. 이거 쉽지 않아요. 노무사 시험만 4년, 5년 공부한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많이 쉽게 생각하는데, 동차생들 합격수기 보고 많이 쉽게 생각하는데, 흔치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되 쉽진 않으니까 좀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전업생들은 2년 안에 끝내야 돼요.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지만 웬만하면 2년 안에 끝내는 거를 목표로 잡아야 되고, 직장인분들이나 재학생분들은 시간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분들은 1년 동안 1차 준비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유예 준비하고 하는 걸 전 권합니다. 직장하고 병행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바로 공부를 한다? 쉽지 않아요. 그게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조금 일정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뭐 얘기고, 수험 진행하는 이야기고, 그럼 이제 저는 3과목을 해요. 경영학 개론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고, 경조도 해요. 굉장히 많은 과목을 하는데, 인사관리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법학하고 경영학은 틀려요.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 방법도 다르고 느낌도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학부를 법학과 나왔어요. 법학과 나왔는데 경영학 복수 전공해서 노무사 시험 받고 경조 점수가 80점이 나와서 굉장히 높은 점수였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평균이 40몇 점 있던 해였어요, 그 해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10년 차입니다. 어려 보이죠? 어려 본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2개 다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느낀 바는 하나예요. 경영학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법학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친절하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봐요. 그리고 여기에 판례 문구를 보면 결론을 알려주고요, 왜 그런지 이유까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긴 판례문에서 결론 밑줄 치고 이유 밑줄 쳐서 키워드 딱딱 잡아가지고 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인사관리나 경영조직론 같은 경영학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의 사건만 보질 않아요. 그죠? 사람이 하고 있는 직무라는 것도 보고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봐요.
근데 법학처럼 이렇게 하나만 그럼 단편적으로 보면 그나마 낫겠죠? 근데 안 그래요. 이걸 또 막 연결해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명확하지가 않다,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여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건지가 애매해요.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매한 거, 임의적인 거. 그러면은 대체 딱 밑줄 쳐놓고 이것만 외우면은 난 하겠는데, 지금 그걸 모르겠다는 거, 인사관리나. 이런 거는. 경조는 그나마 낫지만 이론들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뛰어넘어야 되는 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에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갔는데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딱 시험지를 줬는데 애들이 목차를 안 잡고 써요. 목차를 안 잡고 줄글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법대생들은 무조건 목차 잡고 들어가거든요. 너무 문화 충격이어가지고 아니 여기는 왜 이러지?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식대로, 그러니까 경영학을 법학 공부하듯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경영학을 법학 공부하듯이 한다는 게 뭐냐면 구조를 똑같이 짜야 돼요. 그냥 법학은 저 공부할 때까지는 쟁점이 뭔지 쟁점 찾고, 그 다음에 학설 대립 있으면 학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판례 태도 뭔지 판례 정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검토예요. 뭐가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냥 학판검으로 계속 가는 거야. 동일한 목차로. 그러니까 구조화가 돼 있잖아요. 외울 게 정해져 있죠.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쉽다고 하면 너무 이거 오만한 거고,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외우면 되니까. 근데 경영학은 그게 없어. 막 이 교수님 책을 보면 목차가 이렇게 돼 있고, 이 교수님 책을 보면 또 다른 목차로 돼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른 느낌.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공부하면서 인사하고 경조를 구조화를 시켰어요. 다. 또 동일한 목차로 일단 맞추자. 학판검처럼 경영학도 맞춰보자. 근데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구조부터 잡았고,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목차는 웬만하면 다 통일을 시켜놨고, 경조 같은 경우에는 다 이론이에요.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론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요지, 이걸 의의로 잡았고, 요지 잡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내용으로 다 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이론은 어떤 평가를 받지? 장점, 단점 보고, 여기까지 보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우리는 실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건지 시사점 잡고, 이 구도를 만든 다음에 여기 구도 안에서만 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빠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외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이 인사나 경조는 추상성을 자꾸 잡아야 돼요. 이 과목의 추상성을 최대한 구조화시켜서 잡아가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외워야 될 게 뭔지를 가야 됩니다. 이거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수험 공부예요. 수험 공부. 저도 석사에서 학문 해봤는데 학문하고 수험 공부는 완전 접근이 달라요. 아까 문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수험 공부는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 붙지 않습니다. 잘 써야죠. 내가 1밖에 몰라도 10 아는 것처럼 쓰면 합격해요. 근데 10을 알면서도 1밖에 모르는 것처럼 답안지에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최대한 내가 많이 정리를 해서 답안지에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으려면 최대한 얘는 구조화를 시켜서 이대로 가야 됩니다. 이건 구조고, 그럼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용. 여기는 다 친절하게 써 있어요. 진짜 판례 같은 거 보면 너무 다 친절하게 써 있어. 판례 같은 거 한번 검색해서 봐보세요. 여기선 쟁점이 되는 게 뭐다. 쟁점 딱 나와 있고 판례 요지까지 다 정리해놨어. 대법원에서. 그죠? 그렇게 얼마나 쉬워. 그것만 딱 외우면 되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얘를 이렇게 찾아야겠다. 결론이 뭔지. 왜 그러한데? 이유 문장만 찾는 거. 이유 문장만.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되는 게 출제위원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런 교수님한테 답안지 쓰는데 막 예시까지 들면서 막 쓰고, 예를 들어 무슨 기업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쓰면 예시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교수님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시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묻는 거 다 쓰는 게 중요하지 예시를 언제 쓰고 있어. 시간도 없는데. 답안지는 한 권뿐이고 시간도 100분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다 필요 없는 문장이구나. 그러니까 교수님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수험적으로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문장. 그러면 한 페이지를 봤을 때 책 한 페이지에서 필요 없는 문장 빼고 필요한 문장만 밑줄을 쳐 봤더니 다 일로 귀결해요. 결론은 그래서 뭐다? 효과 적이다. 왜? 종업원이 만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문장만 다 찾았으면 사실상 외워야 될 게 목차, 결론, 이유 문장. 끝.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똑같이 그럼 그 문장을 써야 돼요? 아니요, 똑같이 안 써도 돼요. 합격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를 썼을 건데 그 사람들이 책이랑 똑같이 썼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 문장으로 써도 돼요. 뭐만 들어가면 된다? 중요한 키워드만 들어가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인사나 경조는 추상성을 많이 잡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땐 수험 공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학문을 하고 싶으면 합격하고 석사 가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경조를 왜 골라야 될까? 선택 과목 3개나 있는데. 그죠? 민소도 있고, 노경도 있고, 경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우연히 3개를 다 해봤거든요. 우연이에요, 정말. 학교 다닐 때 이제 민소 했었고, 그리고 원래 선택 과목을 그래서 민소를 할까, 경조를 할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제 민소를 그 당시 사시강의로, 그러니까 사시강의로 한번 딱 돌려봤는데, 아, 이거는 법전을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조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어머, 웬일이야. 법전을 주겠다고 그에 발표를 했어요. 원래 저는 법전 없는 세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그래도 어떻게 경조를 여기까지 했는데 해서 그냥 경조로 갔다가 오히려 잘 된 건데. 그래서 민소도 하고 경조도 해봤고, 그다음에 노경은,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정책학을 했는데, 노동정책 하느라고 노동경제학을 좀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했는데, 3과목 다 열심히 하면 다 돼요. 다 되는데, 다 돼요. 진짜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그리고 다 좋은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상관없는데, 뭐 민소하고 경조하고 그다음 노경이 있으면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노경의 장점은 양이 적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경제학을 선택할 때 뭐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노경 선택해서 경제학 하시는. 근데 경제학 선택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소 같은 경우에는 민법을 잘 하시고 또 우리 신정 선생님 좋아해서 하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행정쟁송에 도움이 좀 돼요. 똑같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행정쟁송하고 좀 많이 도움이 좀 됩니다. 민소 규정이 행정에 좀 적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얘네 둘은 어쨌든 양은 많아요. 양은 많아요. 그럼 경조는 왜 해야 되냐면, 경조는요, 인사 잘하려고요. 이 경조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인사관리 책의 문장을 봤을 때 중요한 문장인데도 다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소설책 같아요. 이거 뭐야 다 뻔한 얘기잖아. 이렇게 느끼거든요. 잘 모르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임금을 올려주면 종업원이 만족해서 기업이 효과적이다. 너무 뻔하죠. 그죠?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밑줄을 안 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그 문장이 왜 중요한지, 너무 뻔한 문장인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싶으면 이론적으로 베이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조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 종업원의 만족이라는 거는, 사회적 효율성. 이 종업원이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거를 달성을 해주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직무 성과가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목표한 성과를 이룬 거를, 경영학에서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뭐야 뻔한 얘기하고 있네. 당연히 임금 올려주면 종업원이 좋아하지. 종업원이 좋아하면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기업의 성과가 올라가서 뭐 효과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이론적 베이스가 있고 없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경조를 알아요. 양이 많아요. 양 많아요. 민소만큼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인사를 잘해야 되니까. 왜냐면 법학은 말씀드렸죠? 외워야 될 거 정해져 있고 뭐가 중요한지 딱 그 쟁점만 보면 되지만 인사는 쟁점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 차이가 엄청 나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립돼요. 여기는. 약간 조금 DNA도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잡으려면 얘가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 많아요. 인사관리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 많은데 얘를 최대한 잡으려면 이론 베이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지금 또 대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그 경조를 뺐어요. 인사만 하면서 조금 1년 동안 시간을 좀 가졌는데, 경조를 이번에 다시 하게 됐어요.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같이 했을 때는, 같이 강의할 때 2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해드려요. 경조 이론 다 설명해드리고, 이 이론이 인사관리에서 배웠던 거기에 베이스예요 하면서. 그렇게 좀 해드려서 양자 시너지가 좀 날 수 있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끝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노무사를 하다 보니까 노무사를 따면 뭐가 좋을까? 그죠? 그 궁금하지 않았어요? 노무사 하면 뭐가 좋을까? 이런 게 있으실 건데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노무사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 그거는 확실해요. 기업을 가고 싶으면 기업도 가고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원 갈 때 가점 받고 그죠? 공기업 갈 때 우리 시험 면제되는 공기업도 몇 개 있어요. 서류 면제되는 공기업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 생활 못한다. 난 사업가 기질이 있다. 그럼 노무법인 차리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붙고 나서 강의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뭐 원하는 데서 일하고 싶으면 다 일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무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어필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해서 저는 제 사촌 동생한테도 권했어요. 너 노무사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근데 본인이 영향이 안 된다 해서 거절한 것 뿐이지 굉장히 좋은 시험이고, 했을 때 좋아요. 회계사나 법무사 등등 세무사 이런 자격증에 비해서 시험 과목이 적은데 어쨌든 대한민국 8대 자격증이잖아요. 8대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투입을 좀 적게 들어서 대우는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전 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쟁률이 세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진입을 하실 때 최대한 계획을 잘 짜셔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시행착오 없이 가는 게 이렇게 1년 안에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행착오가 없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 하시고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 이따 또 받을게요. 개인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